자,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해봅시다. 예, 우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예,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생겼냐면은 nr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루트 2파이 시그마 r 분의 n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ln r 마이너스 ln r0의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예.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더라 하면은 우리 정규 분포는 우리가 대충 배웠죠? 정규 분포 어떻게 생겼냐면 정규 분포는 요게 없죠? 요 r이 없고 그냥 앞에 요 앞에 계수 분모에 루트 2파이 시그마만 있고 여기가 r 마이너스 r0의 원래 제곱이죠.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죠? 그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아까 어떤 슬라이드에서 식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식 적어주신 분이 있었는데 얘를 ln r 오버 r0 적어주셨는데 전혀 문제 없죠? 이거 당연히 같은 거죠, 이거? 뭐 이 정도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 틀렸나? 그렇지 않아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하는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빈 모델에다 값을 집어넣을 때 이걸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nr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nr을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거를 nr dr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이게 지금 n0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건 계산이 안 해봐도 돼요. 뭐 이 정도 적분쯤이야. 적분 안 해봐도 되죠? 할 줄 알죠? 할 줄 아시나요? 할 줄 알았던가?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해보면은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볼까요? 뭐 시그마 빼버리고 시그마 1이라고 치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치환하는 거예요. 이거 적분 치환하면은 여기다가 얘를 대충 집어넣으면은 r분의 dr이 일단 그러니까 여기 지금 nr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일단 상수니까 빠질 거고 요 r이 r분의 dr이랑 만나고 r분의 dr이 요게 dln r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이제 ln r을 x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뭐 x가 되고 그래갖고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 적분하는 거랑 사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분모에 r이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r이 여기 있어가지고 r분의 여기 dr 적분하는 거니까 r분의 dr이 만나서 요게 dlnr이랑 요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얘를 x로 치환하면은 요거 그럼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lnr이 x가 되는 거라서 x 어쩌고저쩌고 dx 적분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저기도 범위도 r이 0이라면은 그러니까 r이 0이면은 ln0는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거고 무한대는 무한대에 가까운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규분포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정규분포식으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적분하는 것 이건 거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결국 이걸 적분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고 얘는 우리 대학교 와서 많이 이거 배웠었죠. 이거 두 개 이렇게 적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y제곱 만든 다음에 극좌표 변신해 가지고 적분하는 거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분하면은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n낫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적분식인 거고 해석적인 적분식이고 이거를 이제 이산화해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n에 뭐 ri dri i는 뭐 1부터 뭐 우리 전체 여기 이제 n 빈이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근사적으로라도
N0가 그럼 나와야 되겠죠. 예, 적분이 나눠서 쪼개서 합하는 거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빈문에서 어쨌든 빈을 나누는 거니까, 이산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예, 나눠서 합하면은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빈에 들어가야 되는, 예, 각각의 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뭐냐면은 요게 아니라 일단 요거예요. 요거가 아니라 첫 번째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r을 곱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의 빈에. 그 다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해당하는 빈에 있는 총 드랍의 개수니까, 예, nr 곱하기 dr, 예, 그럼 dri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했지만 rb를 그래서 바운더리 값을 저장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얘는 rb의 i 플러스 1에서 rb의 i를 뺀 값이죠. 예, 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데,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엑셀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 엑셀에다가 예, 어떻게 하든 저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엑셀이 안 편한데 하나도 엄청 불편한데 라면서, 예, 그거 말고 편하신 툴을 쓰면 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엑셀 맨 처음에 헤드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요. 뭐 시그마는 얼마, 그 다음에 R0는 얼마, N0는 얼마, 그 다음에 R이 증가해 나가는, 지오메트리컬리하게 증가하죠? 예, 그걸 우리가 아까 수식에서 썼던데 알파인가요? 알파를 대충 얼마, 이렇게 씁시다. 예, 그러면은 1, 2, 3, 4 엑셀 쭉쭉쭉 행 번호가 있죠? 예, 여기다 처음에다, 요건 R0고, R민도 적어야겠네. R민은 얼마.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다가는, 예, 여기 실제로는 RB죠. 예, RB,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RB의 컬럼이에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RB의 민이 들어가겠죠. RB 미니멈 값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예, 위에 거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에서 이거 쭉쭉쭉 채워넣는 거 아시죠? 엑셀에서 채워넣기 기능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럼 그 다음에는 R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이거 더해서 평균 내기 하면 되죠? 그죠? 얘는 이거 더해서 평균 내기 하면 될 거고, 쭉쭉쭉 들어가서 얘는 그러면은 빈을 100개를 나눴다 그러면 실제로는 101번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RB는 빈을 100개를 나눴다 그러면 바운더리니까 101개가 나오겠죠? 여기는 100번이니까 여기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을 요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식에 따라서 여기를 계산을 해요. 예, 그러면은 여기 값이 얼마가 들어가겠죠? 예, 여기를 따라서 R 값이 주었으니까 이거 알고, 시그마 알고, 예, R0 알고, 다 아는 값이죠? ln-r 계산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 ln 취해서 계산하면 되고, 그러니까 엑셀을 통해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쭉 해서 채워넣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컬럼에 뭐냐면은 nr, dr을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nr, dr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얘 곱하기, 예, 요거 빼기 요거. 예, 요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해가지고 그럼 여기에 값이 들어가지겠죠. 그것도 이제 주르륵 또 채워넣기 하면은 100번까지 채워넣게 되겠죠. 얘를 합하면 틀림없이 무슨 값이 나와야 되냐면은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렇게 해보고 나서, 예, 됐어. 그러면은 내가 계산을 맞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거를, 예, 코딩으로 옮기면 되죠. 예, 10중 8구 이렇게 해보면 지금 우리는 적분했을 때 N0가 안 나오던데요? 라고 하는, 예, 조들은 백발백중. 엑셀로 해도 요 값이 안 나올 거예요. 예,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죠. 뭘 잘못했는지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맞게 뭔가 계산식을 넣은 건가? 라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단위는 전부 다 MKS 쓰시면 되고요. 얘를 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를 했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곧바로 뭘 계산할 수 있냐면 토탈 매스도 계산할 수 있어요.
MR을 계산할 수 있죠. 예, MR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예, 요거 NR NR 곱하기 3분의 4 로 3분의 4 파이 R 세제 곱하면 되죠. 그죠? 각각의 물방울들의 레이디어스가 나와 있고 각각의 빈에 지금 대표적인 레이디어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개수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아니까 전체 물방울의 질량도 알 수 있죠, 당연히. 그죠? 여기다가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MR, DR 하면 됩니다. 여기 곱하기, 똑같이 이제 DR 곱하면 돼요. 여기다가 했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르르르륵 채워 넣을 수 있고, 얘를 합하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니셜 QC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얘를 주르륵 합하면은 이게 이니셜 NC고 얘는 사실 로그노멀 분포에서는 N0랑 N0이랑 같습니다. 로그노멀 분포에서는 얘를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얘를 전체를 적분하면 얘 값이 나오고요. 왜냐면 여기가 원래 1인 거라서 원래 1이고 적분하면 1 나오는 거라서 여기 N0만큼 N0만큼 상수 곱하면은 요게 나오고 그게 이제 토탈 Initial Drop Number Concentration, Initial Drop Number Concentration 이 되는 거고 얘를 쪼르륵 합치면은 얘는 이제 Initial Cloud Water Mixing Ratio가 되는 거죠. 제가 이어폰이 없거든요. 질문하실 분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어폰이 없어요 이제.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요걸 이해한 이유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이 표도 제대로 각각 변수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단위가 여기서는 시그마가 단위가 없어요. 시그마는 무차원 숫자고 R은 길이 단위고 그 다음에 R0도 길이 단위고 그 다음에 N0은 파트 퍼 큐빅 미터 단위고 길이가 저기 표현이 일정하지 않았네. 길이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MKS 단위계를 쓰면은 저는 MKS 단위계 쓰는 거를 선호하거든요. 예전 클라우드 모델 단위 보면은 CGS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저는 MKS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는 미터, 이거는 파트 퍼 큐빅 미터가 될 겁니다. 혹시 로가 필요하다면 로는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이거 로는 여기서 말하는 로는 이 워터의 덴시티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엑셀표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식을 맞게 지금 요 로그 노멀 분포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자 그래서 사실 로그 노멀 분포에 그러면 이제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로그 노멀 분포의 보통의 초기 값은 어떻게 주냐면 이제 관측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첫 번째 사례예요. 관측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은 보통은 R0가 얼마고 N0가 얼마고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를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세 값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 두 개는 비교적 다이렉트하게 결정이 돼요. 뭐냐면은 N0는 뭐냐면은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NC랑 똑같아요. 그죠? NC랑 똑같죠. 그러니까 Initial Cloud Droplet Number Concentration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기를 따지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example로 100 세제곱 센티미터당 100개라고 하면은 단위를 MK를 쓰면은 10의 8승 per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여기다 적어주면 N0가 그대로 갖고 가면은 Initial Concentration이에요. 그러니까
R0하고 시그마를 우리가 임의로 바꿔도 적분하면은 토탈 넘버 컨센트레이션은 요 값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이니셜 드랍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몇 개나 있는가를 지정해 주는 값이 그대로 n낫이 됩니다. 그죠? 자, R0는 어떻게 되냐면은 R0는 요거를 우리가 용어가 있는데 이게 저기예요. 익스포넨셜 R0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Geometric Mean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R0를 취하면 이게 Geometric Mea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R0가 아주 대충 Geometrical한 mean 값이에요. 잠시만. 익스포넨셜 R0를 그냥 R0. Sorry. 예, 그냥 R0. 예. 죄송합니다. 그냥 R0. 예, 익스포넨셜 R0 아니고 그냥 R0. 예, 제가 여기다가 보통 이렇게 다른 파라미터 쓰는 거랑 좀 헷갈렸습니다. 예, R0가 지오메트릭 민이에요. 뒤에 나오는 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노테이션을 조금 바꿀게요. 얘를 뮤라고 쓰면은 얘가 뮤가 될 거고 익스포넨셜 뮤가 지오메트릭 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ln r0 쓴 대신 여기다가 뮤 썼죠. 양변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하면은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보통 그냥 이렇게 값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얘 익스포넨셜 뮤를 우리가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균 값이에요. 예. 그리고 저게 로그노멀 분포에서는 그 미디언 값하고 똑같아요. 미디언 값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아주 대충 이야기해서 예, 요렇게 모양이 생겼죠. 로그노멀 분포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 값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예. 아주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예, 그러고 보면 근데 항상 얼추 다들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냥 예, 대강 저값이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기 값을 주는 거예요. 요게 몇 마이크론 정도쯤 되는지. 그러니까 네임리스트,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델에서는 네임리스트에서 요 값도 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R0를 입력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 값을 몇 마이크론 주겠다. 예를 들면은 초기 값을 100 마이크론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은 예, R0가 10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겠죠? 예, 1.0, 2 마이너스 4 이런 값으로 예, 주게 만들죠. 자, 문제는 시그마인데, 그죠? 문제는 시그마예요. 예,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관측 결과가 제시한 게 있으면, 예, 그걸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관측 결과가 이렇게, 여기다 그래서 적어주면은, 아까 얘는 지오메트릭 어리스메틱이라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예, 로그노멀에서 어리스메트릭, 산술이란 뜻이고, 예, 지오메트릭, 기하란 뜻이고, 어리스메틱. 그 다음에 mean 값이 있을 거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로그노멀에서 예, 우리가 그 로그노멀의 분포를 정의할 때 요 네 정도의 값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리스메틱 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exponential 예, 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이 어리스메틱 민이에요. 그리고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복잡해요. exponential 뮤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exponential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1. 지오메트릭은 아주 심플해요. exponential 뮤, 예, exponential 시그마.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측
결과를 가져와서 관측 결과에서 예에서 초기 분포가 있는데 그 초기 분포에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값을 주었다고 칩시다. 예,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값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뮤하고 시그마를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예,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하고 얘를 어디선가 관측값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뮤하고 시그마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다 뮤하고 시그마를 대입해서 요 nr의 파라미터를 정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누군가 이제 관측을 했는데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지오메트릭 미는 얼마고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얼마야 라고 하면 결국 이 값과 이 값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걸 가지고 뮤가 얼마인지 시그마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뮤하고 시그마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럼 요 로그노멀 분포에서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죠? 혹은 우리가 그 어떤 관측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관측 결과에선 어리스메틱 민하고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줬다 칩시다. 어리스메틱 민과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줬어요. 거꾸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가지고 신나게 계산하면 어쨌든 식은 두 개니까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복잡하겠지만 하려면 하겠죠. 못할 것도 없죠. 예,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야 라고 값을 줬으면 양변에다 열심히 ln 취하고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거꾸로 그러니까 뭘 계산하면 거꾸로 우리가 그래갖고 뮤하고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뮤하고 시그마를 얻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완성시킬 수 있죠. 그게 관측 결과로부터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일반적인 관측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 나왔을 때 관측이 얼마다 라고 할 때는 시그마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잘 안 적어요. 시그마가 얼마라고 적는 거는 아주 모델러들의 관점입니다. 예, 모델러들의 관점에서는 시그마가 얼마라고 적어주는 거고 이 관측러들의 관점은 예,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 쓰면은 누가 봐도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써야 될 것 같죠? 예, 이게 되게 make sense 하죠? 예, 굳이 왜? 예, 이걸 적어줄 필요가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관측하는 이렇게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디서 이렇게 관측했대라는 레퍼런스를 뒤져보면은 예, 이 값과 이 값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를 구하면 되고 이게 방법 1이고 예, 여러분이 어디서 관측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관측을 안 했어. 이게 로그노멀 예를 들면 관측 결과인데 어떤 팀에서 관측을 했어. 근데 로그노멀 분포네. 로그노멀 분포 혹은 로그노멀 분포에다가 피팅을 했네. 그리고 나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야라고 알려주면은 되게 친절한 예,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클라우드 박스 안에 NC가 얼마고 QC가 얼마야? 라고 알려주겠죠? 보나마나. 그죠? NC가 얼마고 QC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겠지.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미지수가 3개죠? 그런데 일단은 NC하고 N낫은 똑같은 값이라고 했죠. 사실상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 요 값은 똑같은 값이라고 그랬어요. 단위만 잘 보면 돼요. 예, 얘가 혹시다가 미친 척하고 여기가 100 per cubic kilogram 여러분들 실제로 단위 이렇게 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걸 쓰고 있는 건지, 요걸 쓰고 있는 건지 그것만 조심하면은, 예, 지난 시간에 그건 얘기했었죠? 예, density, air density랑 차이라고. 그래서, 예, 요걸 쓰고 있는지 그것만 잘 조심하면은 맞게 쓰면 돼요. 갖다 쓰면 되고, QC를 값을 줬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거기는 1g per kg이야. 예, 라고 이렇게 초기 값을 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R0는 우리가 대충 정할 수 있어요. 대충. 평균값. 어떻게 정하냐면은 얘랑 가지면 우리가 평균값을 대충 정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개수가 몇 개야. 근데 질량이 얼마네? 그러면은 그 평균값이 우리가 R0라고 칩시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제로의 세제곱 곱하기 nc가 qc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다 똑같아. 걔 반지름이 다 r제로 다 똑같아. 예, 그러면은 각각의 그 질량이 요만큼 될 것이고 거기다가 nc를 곱하면 넘버를 곱하면은 전체 믹싱 레이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게 대충 평균값이겠죠. 요걸 갖고 그래서 얘 알고 얘 아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r제로를 정합니다. 혹은 뮤를 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어떻게 정하냐? 여기 전체 다 적분해서 QC가 나와야 되잖아. 아까 엑셀표에서 보여줬었죠. 그죠? 엑셀표에서 보여줬었죠. 적분해가지고 QC가 나오도록 요 시그마를 정해주면 되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식을 통해서 딱 정확하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각 조에서 한 명이 맡아서 해보세요. 예, 누구를 시키냐면은 조장이 잘 시켜보세요. 조장은 이걸 누구를 시키냐면은 그래도 우리 조에서 얘가 수학을 제일 잘해. 예, 라는 애를 한번 시켜보세요. 뭘 계산하면 되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 nr 곱하기 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dr를 계산시켜 보세요. 네. 야, 우린 다 해보자! 그러면 뭐 다 해봐도 되고, 그런 저는 뭐, 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예, 사실 뭐 이 정도쯤 다 해봐도 되지만, 예, 최소한 그 조 중에 한 명은 요걸 계산해서 이게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예, 이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 실제로 계산 적분은 해보세요. 예, 여기 r세제곱 여기 r세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열심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혹은 뭐 어디 레퍼런스를 찾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치환적분 하는 거 연습해 보면 돼요. 그럼 결국엔 치환적분이에요. 뭘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학교 1학년 정도쯤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 해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은 계산하면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은 n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로드 나올 거고, 나머지는 뭐 뮤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r은 안 나오죠?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제 r에 대해서는 요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버리니까 여기 미지수에 r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거를 묶어가지고, 근데 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 로 우리가 알고 있죠? n낫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뮤도 우리가 아까 거기서 우리가 평균값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 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QC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각각의 다시 한번 여기 각각의 빈에서 빈을 무한대로 잘랐다 그러면 요 적분식처럼 되는 거니까 예, 넘버 곱하기 각 빈에 해당하는 물방울 예. 요거 곱해서 다 합했으니까 이게 전체가 QC가 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n낫을 알고 로 덴시티 알고 예, 뮤 요 아까 혹은 r제로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면은 예, 시그마를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죠. 예, 실제로 그래서 그 시그마 값을 엑셀에다 주고 아까 했던 그 쭈룩 썸 해보면은 틀림없이 QC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건 실제로 적분해서 빈을 무한대로 짧게 나눈 거고 우리는 빈을 어쨌든 뭐 100개 정도쯤으로 오더로 그렇게 나눴으니까 아마 소수점 몇째 자리 정도쯤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얼토당토 없는 값은 안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건지 예. 뭔 말인지 알겠어 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노멀이든 감마든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인데 첫 번째 빈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을 때 nr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nr-dr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각각의 빈에다가 nr-dr을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거 첫 번째 유념해야 되고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관측에서 우리가 좋은 나이스한 정보를 얻었을 경우 관측에서 그러니까 로그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풀 정보를 다 준 경우
요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아까 그게 지오메트릭 민을 준 건지 어리스메틱 민을 준 건지에 따라서 뮤나 시그마를 계산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관측을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 관측에서는 NC하고 QC를 주게 마련이니까 NC하고 QC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세 값을 어떻게 정할 수 있다. 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로그 노멀 디스플레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정하냐? 지오메트릭 민과 어리스메틱의 그 밸류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보통 워프 모델 같은 데는 NC랑 QC는 네임네스 이미지 숫자를 집어넣는 건가요? 워프 같은 생각해보면 워프 같은 모델은 좀 그런 게 워프는 일반적으로 드라이 모델이에요. 드라이 모델이어서 처음 이니셜리 QC가 없어요. QC가 제로에서 출발해요. 그 아주 특별한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레이더 관측 자료나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니셜리 QC를 집어넣긴 해요. 이니셜리 거기서 QC를 집어넣긴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렇지 않은 그런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과정이 없는 모든 워프 이니셜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니셜리 QC는 전부 다 제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만든 박스 모델 같은 거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모델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로그 노멀 분포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노멀 분포의 쉐입을 쉐입이죠. 결국 시그마랑 요 뮤를 계산하는 건 쉐입, 요게 결정하는 게 결국 쉐입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쉐입을 주어 뮤 n not 시그마를 그냥 네임 리스트에 적게 하겠어.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혹은 우리는 N0, NC하고 QC를 모델에다 적게 하겠어. 네임 리스트에 적게 하겠어. 그러면은 그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델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맨 처음 그 박스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겠다를 정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박스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줄 때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직접 읽어오게 할 테야. 또는 이럴 수 있죠. 우리 모델은 예를 들면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N0, N0이랑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민하고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불러오게 하겠어.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 안에서 그거를 뮤하고 시그마를 거꾸로 계산하는 코드를 한 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 모델에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NC랑 QC를 집어넣게 하겠어. 그래도 됩니다. 그럼 거꾸로 어쨌든 요 세 값을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NC랑 QC를 근데 막 집어넣으면 좀 곤란하죠? 원래는 막 집어넣어도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터무니없는 값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NC는 막 미친듯이 작고 QC는 미친듯이 커. 이러면은 물방울들이 막 엄청 큰 물방울이 나오겠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적당한 범위의 값들을 우리가 잘 넣어야 되는데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N0로 우리가 보통 넣는 게 대략 100이니까 10에서 1000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NC, QC 같은 경우에는 한 0.5에서 2 사이? 왜냐하면 1 내외의 값이니까 1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QC는 그러니까 1을 주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기 곱하기 2 정도쯤 하면 좋을 것 같고 얘는 100을 중심으로 해서 NC는 훨씬 더 범위가 넓거든요. 100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의 1배, 10배 정도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적당하게 넣었을 때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대충 100하고 1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델이 워프 아이디얼 케이스에서 인풋 사운딩에서 Q 값을 줬는데 그때 모델에서 그 워프 아이디얼 케이스에서 인풋 사운딩에 있는 Q는 QV예요. QC가 아니고 QV 이니셜리 워터 베이퍼가 있는 거고 걔는 그 이니셜 사운딩에서 아이디얼 케이스에서조차도 걔는 QC가 없고 QC는 제로고 QV 값이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마이크로 피직스 코드 상승 그걸 줘가지고 업드래프트를 줘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QC를 모델 안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니셜리 그 박스 안에는 QV 값을 주게 돼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그리고 워프에서는 이런
고려를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뭐야 벌크 모델이라서 예, 이니셜 드랍 디스트리뷰션 따위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려를 안 한다는 건 틀린 말인데 예, 뭐 그런 계산 코드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빈 마이크로 피직스 모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이니셜 모양을 어떻게 쉐입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예, 중요한 적인데 예, 워프에서도 물론 이런 계산 값들을 어디선가 쓰긴 씁니다. 예,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어디선가 쓰긴 쓰지만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벌크 모델이 일반적으로 모델을 보면 더 어렵다고. 예. 이런 건 실제로 계산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고서 또 그걸 다 적분 계산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값만 딱 하고 나오게 돼 있어가지고 예, 실제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모델을 봤을 때 이게 왜 컨덴세이션이야? 예, 몰라요. 예, 오리지네이션을 모릅니다. 근데 빈 모델을 다루면은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그 현업에서 지금 쓰이는 모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빈 모델이 아무 데서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연구용으로는 되게 많이 쓰여요. 예, 연구용으로는 잘 쓰이는 모델인데 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배울 때 오히려 더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로 피직스 배울 때. 또 질문? 주문 이게 좋은 게 딜레이가 없어서 내가 말하면 여러분한테 바로 들려서 이게 참 좋아요. 그 워프는 되게 워프래. 유튜브는 진짜 어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귀에 들으니 15초 정도쯤 걸려갖고 제가 숫자를 센다니까요. 이야기하고 나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들렸겠지?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문 다행히도 그런 게 없어서. 로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이해가 되죠? 예. 우리 조는 그럼 로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해야겠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엑셀표를 이용해서 검정하는 것까지 해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감마 디스트리뷰션.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감마 펑션하고 일단 다릅니다. 디스트리뷰션. nr이 예, n0 r에 뮤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r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쉐입이고 벌써 쟤도 펜이 다 갔네. 펜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쓰나?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그럼 모르는 파라미터가 요 세 개죠? 그죠? 예. n0, 뮤, 람다를 결정하는데 얘는 그 아까 로그 노멀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세 개 전부 다 이 세 개 전부 다 어떤 것에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뭐가 결정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는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거기 나오는 n0은 이게 그냥 다이렉트리 nc였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뮤 혹은 r0는 이게 사실 다이렉트리 민하고 연관되는 값이었었죠. 그죠? 예, 요 시그마만 이제 디스트리뷰션인데, 예, 요건 이제 뭐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연관되어 있는 값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예, 얻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n-이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냐? 하면 아니에요. 아까 그 뭐야 어느 조에서 발표했었죠 오늘? 두일신의 조에서 발표했었죠? 파라미터 바꿨더니 예, 그 다 바뀌었다고. 토탈 바뀐다고. 왜냐하면 n-이 nC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요 세 밸류를 조합해서 nC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밸류가 바뀌면 nC가 바뀌는 거죠. 로그 노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로그 노멀에서는 얘네 두 개를 바꿔도 적분하면 그냥 n-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버 컨센트레이션이었었는데 감마 디스트리뷰션 이 세 개의 조합으로 nC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QC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아까 했던 뭐 민값 없어요. 굳이 민값을 주자면, 예, 굳이 민 비슷한 값을 주자면 요 람다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어차피 상수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러니까 람다가 1/r0랑 같게 만들어서 예, 얘를 우리가 어떤 캐릭터스틱 랭스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값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민값도 아니고 뭐 미디언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냥 어떤 그냥 단지 단위가 길이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일반적으로 파라미터가 3개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하죠. 그죠? 네, 파라미터가 3개니까 식이 3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NC하고 QC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요 3개 중에서 하나는 상수로 정합니다. 상수 혹은 어디서 이렇게 계산되는 값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를 NC하고 QC를 가지고 define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한다, 모델에서 정의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모델의 그 네임 리스트에다가 NC하고 QC를 주면 돼요. NC하고 QC를 주면 되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계산을 가지고 요거 3개를 정하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NR을 함수를 이렇게 define 한 다음에 아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NR 곱하기 DR이 각각의 NI에 들어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계산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2학기 때 그룹 물리를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계산이 나오면 쫄아. 뭐 별것도 아니구만. 별거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일단 적분기호가 나오면은 저거는 저 세상의 이야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돼요. 전혀 겁먹을 게 없습니다. 자, 식을 우리가 2가지를 쓸 거예요. 하나는 인테그랄 NR DR을 하면 NC가 나와야 되고 0부터 무한대까지. 또 하나는 NR의 로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DR을 하면 이게 QC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네. 요거 2개 쓸 거예요. 이 2식이 일단 이해는 되셔야 돼요. 그냥 지금 노트에다 받아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노트에다 받아쓰기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에 생각해보면은, NR, 각각의 레이디어스에 있는 넘버에다가 거기다 DR을 너비를 곱해서 다 합치면은, 당연히 전체 드랍 넘버 컨센트레이션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넘버에다가 요거는 로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은 그 R에 해당하는 그 드랍의 매스죠? 그죠? 드랍 매스죠? 왜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부피니까 그러다 로 곱하면 매스 나옵니다. 그 매스를 넘버에다 곱하면은 그 빈에 해당하는 전체 매스가 되겠죠? DR 곱해서 그럼 합치면은 전체 매스가 나와야 되겠네? 당연한 얘기 감사합니다 정도예요. 절대 뭐 얘가 그냥 외우라니까 외워 식이 아닙니다. 작년에 그룹 물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수업할 때 보니까 일단 이 식이 나오면은 일단 쫄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 뒤로 잘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여기 약간 고질병이에요. 그 수식이 나오면 쪼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별거 아니니까 적분해 봅시다. 자, 인테그랄 N0 R의 묘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dr 0부터 무한대. 적분해 봅시다. 어떻게 적분하냐면은 우선은 변수를 치환할 겁니다.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은 요 람다 R이 X가 되도록 치환할 겁니다. 람다 R이 X가 되도록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펜이 좀 흐리네. 얘는 진한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N0 람다의 R의 뮤제곱이 되도록 해주면 지금 람다의 뮤제곱을 곱한 거죠. 그러면은 람다의 뮤제곱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람다의 뮤제곱을 나눠주면은 똑같아지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그 다음에 D 람다 R이 되도록 람다를 곱해주면은 여기다 람다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아지죠? 그죠? 이거 치환적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치환적분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서 그래요.
람다 r을 x로 치환할 거니까 r 들어간 게 전부 다 람다 r로 바뀌게. 예, 그래서 여기다 람다 곱해줬으면 람다 상수인 거 아시죠? 예, 람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람다의 뮤제곱 곱했었으니까 람다의 뮤제곱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치환하면 되죠. 다시 한번 그러면 람다의 뮤 플러스 1 그 다음에 상수를 앞으로 빼냅시다. 상수를 앞으로 빼내면 n0 앞에 나올 거고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뮤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 예, 가 나옵니다. 으악 깔끔해지죠? 식이 뭔가 되게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도전해볼 만한 식이 생겼죠? 그죠? 아닌가요? 나만? 해볼 만한 식이 생겼죠? 예.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해 봅시다. 지워야 되죠? 요거 계산할 거니까. 자,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뮤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를 우리가 i의 뮤라고 씁시다. 이게 이제 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 이름이 붙여져 있는지 이제 이걸 보면 알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치환적분, 부분적분 아시죠? 부분적분 해봅시다. 예. u, v 프라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예. u는 x의 뮤제곱, v 프라임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라고 x다. 그럼 u 프라임은 미분하면 되니까 뮤 x의 뮤 마이너스 1, v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되게 오랜만이죠?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u, v 프라임 이런 거 적어보고 거의 처음 적어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저는 얼마나 오랜만이겠어요? 아니까 아니고 원래 저는 자주 해서 네,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네, 요거 곱하면 되니까 x 펜이 왜 이렇게 오늘 흐리지 다? x의 뮤 마이너스 포텐셜 마이너스 x의 0부터 무한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 uv 프라임 곱한 게 되겠죠? u 프라임 v 곱한 게 되니까 마이너스 있고 뮤 상수니까 더하기 뮤 나와서 x의 뮤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uv 프라임 하는 건 알죠? 예. uv 곱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u 프라임 v 곱해가지고 요거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고등학교 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냐면은 x에다 무한대를 넣어봅시다. 무한대를 넣어보면은 무한대의 뮤제곱이니까 얘는 무한대인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0이죠. 그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이고 그 익스포넨셜 함수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될 건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x의 뮤제곱은 뮤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뮤가 양수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로 증가하죠. 무한대 곱하기 0인데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상한 수학 계산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우리는 대학 원생이니까 무려 예, 직관적으로 익스포넨셜이 훨씬 더 빨리 0으로 접근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들보다 다항 함수들보다 익스포넨셜이 0으로 접근하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빠릅니다. 0이에요. 그래서 무한대 들어가면 0 됩니다. 예, 무한대 들어가면 0 되고요. 0을 실제로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요거는 1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제로니까 1입니다. 그런데 0의 뮤제곱이니까 뮤가 0이 아닌 한 얘는 0이겠죠? 0 곱하기 1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0이에요. 요 앞에 텀은. 예. 우와! 예. 더하기 뮤 곱하기 얘를 잘 째려봅시다. 얘가 여기서 지금 뭐 복잡하게 생겼지만 잘 보면 x는 그냥 요거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 적분할 때 피적분으로 되는 것 0부터 무한대까지 나가면 결국 나올 때는 x가 없어지죠. 그죠?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적분해서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죠. 예, 여기 x가 t로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t 써 있어도 적분 계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남는 건 지금 뮤 하나죠. 그래서 얘가 뮤에 대한 함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봤더니 다 똑같은데 뮤만 하나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i의 뮤 마이너스 1. 그죠?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 얘를 i뮤라고 했을 때 i뮤가 뭐랑 같냐면 뮤 곱하기 i뮤 마이너스 1과 같아요. 와, 만세! 이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말하는 점화식 같은 거죠. 예. 10번째 항을 알고 싶어? 9번째 항을 알면 돼가 되는 거죠. 10 곱하기 9번째 항. 그럼 9번째 항은 어떻게 하는데? 9 곱하기 8번째 항. 8번째 항은 어떻게 하는데? 8 곱하기 7번째 항. 점점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될까요? 첫 번째 항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값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i1이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으면 0부터 무한대까지 x2의 마이너스 x dx죠. 이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지 않나? 그죠? 사실 그리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야 뮤가 1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얘는 i0랑 똑같아요. 계산해 보면은 이거 하지 말자. i1은 실제로 여기다 1을 넣으면은 i0랑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점점점 내려올 거고 i0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제로니까 이마저도 없고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죠. 예. 그래서 얘는 1. 적분하면 1 나와야지. 계산 뭐 이 정도쯤은. 예. 이 정도쯤은.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예. i0는 1이죠? 그러면은 i1은 1 곱하기 i0니까 1이고 i2는 2 곱하기 i1이니까 여기다 2 곱하면 되고 i3는 3 곱하기 전 거니까 6이고 i4는 여기다가 4 곱하면 되니까 24고 i5는 그럼 120이고 점점점 이렇게 나가겠네요. 자, 어서 많이 봤더라. 채팅창에다가 이거 뭐더라? 답을 아는데 지금 안 쓰고 있죠? 답 안 쓰면 안 넘어갈 테야. 답 안 쓰면 안 넘어갈 거야. 그렇죠. 예, 팩토리얼. 알면서 다른 사람들도 안 쓰다니. 예, 팩토리얼이죠. 예, 그러니까 예, i 뮤는 뮤 팩토리얼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생각해보니 정수죠. 그죠? 정수일 때만 한 얘기잖아요. 4.5 팩토리얼 뭔지 모르겠죠? 예, 4.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에다 4.5 곱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4.6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에서 4.6 곱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요거는 단 정수일 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뮤는 정수일 때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닐 때는 우리가 얘에서 어떻게 얘를 그래서 표현하냐면은, 감마의 뮤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해요. 왜 플러스 1이 됐는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감마 함수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적분했을 때 감마 펑션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요 감마는 포트란의 내장 함수예요. 몰랐죠? 예. 감마 포트란에 그냥 5 쓰면은 예, 이거 하면은 뮤가 4인 거죠? 4팩토리얼 나오면 답은 24 나와요. 놀랍게도 예, 이게 아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런 게 다 내장 함수야? 라고 했더니 이게 포트란의 내장 함수예요. 네. 그래서 따라서 아까 그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다시 써볼까요? 지워버려서 n not r의 묘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dr을 적분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n not이 앞에 나왔고 람다에 이거 뮤 플러스 1제곱이었었고 곱하기 감마의 뮤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그죠? 예, 요거 아까 치환 적분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요거 상수 앞으로 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머지 거 그 적분하는 결과에서 나온 거고 그죠? 요게 NC입니다. 그죠? 요게 NC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람다하고 뮤를 계속 바꾸면은 예, 당연히 지금 토탈 넘버 컨센트레이션 즉 그래프 밑에 면적이 예, 바뀐 이유입니다. 예, 얘하고 얘를 바뀌면 당연히 얘가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아까 요거 이제 고작 하나 적분한 거고 적분할 꼴이 하나 또 남았죠? 인테그랄 펜을 바꿀까? 잠시만요. 30초만. 제 방에서 수업하면서 펜만 드립다 쓰고 있어요, 지금. 0부터 무한대까지 우리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n not r의 뮤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r 곱하기 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dr 요거 하나 해야 되죠? 그죠? 요거 아까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요게 QC가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죠? 네. 계산해 봅시다. 이것도 일단 상수를 앞으로 다 빼봅시다. 네. 로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n not 빠지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의 뮤 플러스 3승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dr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예. 그러면 얘는 그냥 상수니까 일단 내비두고 여 적분하면 되는데 아까 거랑 별 차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그죠? 아까 거랑 그렇게 크게 심하게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냥 한번 높아심의 계산 한번 더 해봅시다. 치환 적분할 거니까 똑같이 저기 할 거예요. 얘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예, 요 람다 r을 x로 치환할 거니까 람다 r에 뮤 플러스 3승 나눠주고 그러면은 요게 람다에 뮤 플러스 3승 분의 1이 될 거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r에 d 람다 r이 되고 예. 람다 대신 그럼 람다를 하나 더 곱해줬으니까 하나 더 나눠줘서 4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놓고 나면 예. 람다 뮤 플러스 4승 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뮤 플러스 3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 끝! 이건 우리가 아는 거지 뭐. 이거 앞에 거랑 다를 게 없죠. 그죠? 차수가 3 올라간 거랑 다를 게 없죠. 감마의
뮤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갔어? 네. 여기 요 동그라미 친 상수 여기로 오고 얘 이거 계산해서 넣어주면은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NC하고 QC를 주었을 때 이걸 식을 이제 리버스 시키면은 뭔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단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는 3개예요. 뭐냐면은 지금 n낫을 모르고 람다를 모르고 뮤를 모르죠. 그죠? 요 3개를 몰라요. 그런데 식이 2개밖에 없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뮤는 셋 중에 어느 하나는 이제 상수로 주거나 아니면 다이애그노스틱하게 구하게 만드는 건데 요 뮤를 보통 상수 혹은 아주 뭐 우리가 다이애그노스틱 베리어블 때 요렇게 합니다. 진단하거나 진단이야 예단이야 한국어 그 맨날 헷갈리던데 진단 맞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상수값으로 주거나 그렇습니다. 대충 범위가 어느 정도쯤 되냐면요 한 2에서 15 사이 좀 러프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뭐 그러니까 그만큼 저게 관측에서도 대충 범위가 되게 넓다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들 그 아까 뭐 서머스쿨 거기에가 감마 디스트리뷰션 나왔었나?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 그 관측 그 뭐야 논문 조금만 찾아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제일 저 문제가 되는 베리어블이 사실 뮤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저 정도의 값 아무거나 주고요. 그래서 뮤를 그러니까 지금 감마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모델에서 정하겠다 하면은 3개의 파라미터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NC, 두 번째는 QC, 그 다음엔 뮤를 어떻게 할 건지. 뮤를 물론 모델에서 정할 수도 있어요. 모델에서 이렇게 하는 법도 있어요. 뭐였더라? 제가 가끔 했던 방법인데, 뮤를 10의 9승 오버 NC 뭐 러플리하게 뭐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단 NC는 여기서 MKS 유닛이에요. 파트 퍼 큐빅 미터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NC가 점점 커지면 뮤가 점점 좁아지겠죠. 그죠? NC가 점점 커지면 뮤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뜻이겠죠. 이 뮤, 그거 얘기 안 했구나. 감마 디스트리뷰션 참고로 n낫, 아까 뮤, 람다 요 3개가 있었는데 대충 얘네가 뭘 정하냐면은 n낫은 그 뭐야 양변에다가 로그 취하면은 상수 나오겠죠. ln n0 나오겠죠. 그 y 값에다가 로그 취하면은 그래가지고 요 n낫을 우리가 그 뭐야 인터셉트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교차 뭐 선 그래서 인터셉트 파라미터라고 부르고 뮤를 우리가 그 뭐야 위스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너비를 결정하는 혹은 뭐 쉐입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요 람다는 그 익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느리게 감소하는 거냐랑 연관이 있어서 슬로프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적으실 분들을 위해서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슬로프 파라미터 이거 위스 파라미터 얘는 인터셉트 파라미터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정말 FYI입니다. For your interest. 그래서 위스 파라미터가 왜 이야기했냐면은 위스 파라미터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일 때 얘기인데요. 그 마이크로 피직스에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정해진 QC 안에서 일반적으로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막 많아질수록 이렇게 확 좁아져요. 분포가. 왜냐면 큰 놈이 없고 전반적으로 작은 놈에 몰려야 되잖아요.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많아질수록 큰 놈 하나 생기면 걔가 매스를 확 잡아먹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러니까 일단 매스가 일단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넘버가 많아질수록 요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를 이런 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NC의 분의 1로. 그래서 NC가 이제 100%cc, 그러니까 세제곱센티미터당 100개면은 세제곱미터당 10의 8승계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10의 9승이 분자에 있으니까 10 정도 값이 들어가겠죠. 아까 얘기했던 2에서 15 정도 값쯤에 값이 되는 거죠.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값이 점점 줄어들겠죠. 미니멈하고 맥시멈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쓰더라도 미니 2고 맥스가 15가 되도록. 굳이 포트란의 식으로 한번 써주자면은 그것도 노파심에 노파심의 포트란의 식으로 한번 써주자면은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맥스 NC 오버 10의 9승, 2 민, 15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뭐 포트란은 그걸 어떻게 2에서 15가 되도록 어떻게 한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 정하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뮤를 정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논문에서 찾아보고 나서 좋은데? 라고 이 논문을 봤더니 우리가 관측했던 결과에 기깔나게 잘 맞은 뮤를 찾아냈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치를 하다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식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식을 갖다 썼던 기억이 나요. 질문 있나요? 이러면 이제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까지는 되죠. 그죠? 되나요? 감마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모델 안에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얘를 상수로 정해줄 수도 있고 뭐 5 정도 되는 값으로 뭐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자, 감마 디스트리뷰션 지금 적분해보니까 뭐 적분 되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쉬운 편이에요. 이게 그리고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비해서는 적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적분 결과가 훨씬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 쓰는 거예요. 아까 이두일 학생이 질문했던 것의 답은 그렇습니다. 감마 디스트리뷰션 쓰는 이유 적분하기 쉬워서. 특별히 어디서 쉽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먼트라고 부르거든요. 모먼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디스트리뷰션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먼트가 말하자면 어떤 것의 평균 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x라고 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 dx에서 이렇게 적분 x 뭐 0부터 무한대가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아무튼 전 범위에서 적분하면은 얘는 이게 그냥 확률이라 칩시다. 확률이에요. 그럼 1 나오죠 이거. 그죠? 확률이면 1 나오죠? 좀 작게 쓸걸. 인테그럴 근데 fx에 곱하기 x dx 하면은 얘는 평균 나오죠. 그죠? 이거 평균 나오죠. 2에 x 나오죠. x의 expected value 평균 나오죠.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x 제곱 하면은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 제곱의 평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죠? fx에다가 x의 n제곱 dx 하면은 얘는 x의 n제곱의 평균 나오게 할 것 같죠? 그래서 요런 계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nth moment라고 불러요.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 뭐 쉽게 말하면 확률 분포가 되겠죠? 확률 분포가 주었을 때 거기다가 그 변수의 하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제로스 모먼트가 되겠죠? 이건 제로스 모먼트가 될 거고 이건 퍼스트 모먼트가 될 거고 이건 세컨드 모먼트가 될 거고 이건 nth 모먼트가 되겠죠.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우리가 드랍에 대해서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이게 주었다고 했을 때 제로스 모먼트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서드 모먼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드 모먼트가 뭐냐면은 매스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 생각해보면 그 nr 곱하기
결국 아래 세제곱에서 적분했었죠? 매스 계산하려고 보니까 앞에 상수 로 빠지고 3분의 4 파이 빠지고 뭐 다 빠지고 했더니 결국에는 R 세제곱 곱해서 적분한 거였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드 모먼트예요. 예, 서드 모먼트니까 매스랑 연관이 있어요. 식스스 모먼트는 레이더 리플렉티비티랑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아래 6제곱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뭐 계산해서 넣으려면은 그 레이더 반사도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 모먼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로피직스도 요 모먼트가 어떤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분포에다가 아래 몇 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은 예, 이런 넘버 컨센트레이션, 매스 혹은 이게 뭐 믹싱 레이션이랑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레이더 리플렉티비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알고 싶은 이게 실제 물리량인 거죠. 예, 넘버 컨센트레이션 알고 싶잖아요. 클라우드에서. 예, 넘버 컨센트레이션 알고 싶고 거기에 실제로 워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을 거고 예, 레이더 반사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겠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모먼트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모먼트를 바꿔 얘기하면은 디스트리뷰션의 모먼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죠? 근데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로그 노멀이라든지 혹은 다른 디스트리뷰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게 적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아래 세제곱이든 6제곱이든 계산 난이도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그냥 그래봐야 결국 예, 감마에 뮤 플러스 3이 나오는 건가? 뮤 플러스 4였지. 감마에 뮤 플러스 1이 나오나? 뮤 플러스 4가 나오냐? 혹은 뮤 플러스 7이 나오냐 정도쯤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다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줄 거고. 예,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만족해야 될 몇 가지가 규칙이 있겠죠. 당연히 첫 번째, 당연히 실제 모양에 잘 맞아야 되겠죠. 예,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모양에 잘 맞아야 될 텐데 잘 맞냐 하면은 애매해요. 그게 뭐가 어떻게 잘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 예. 로그 노멀에다 맞춰도 맞는 것 같고 감마에다 맞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분포를 우리가 재보면 R에 대해서 N을 재보면 당연히 제로에선 제로가 나올 거고 그죠? R이 제로인 건 없겠지. R이 엄청 큰 것도 되게 적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티피컬한 분포예요. 어디서나 쟤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만 생기면 엔간히 피팅해서 맞추는 거예요. 예, 근데 로그 노멀도 이렇게 생겼고 감마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 숙제 이번에 해보면서 그려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로그 노멀도 대충 이렇게 생겼고 예, 감마도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두 개를 사실 뭐를 써도 우리가 관측에서 얻어지는 걸 피팅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모먼트를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벌크 마이크로피직스 스킴에서 사랑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죠. 예, 이걸로 하면 계산이 쉬워졌어. 예, 실제랑 대충 맞고 계산이 쉬워. 아이, 땡큐가 되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좋습니다. 어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오늘 너무 오래 갔는데? 이니셜 디스트리뷰션 얘기하는데? 이제 수업이 20분 있다 끝내야 될 텐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을 실제로 2주 동안 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수업을 2주 동안 하고 여러분들 이제 코딩을 2주 동안 했는데 빠르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정도 빠르기면 적당한가요? 아니면은 정말 미치도록 죽을 것 같이 빠른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생각보다 널널한 정도인가요? 채팅창에다가 답을 써주시죠. 죽을 것 같이 빠르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생각보다 별론데? 그렇군요. 예. 죽을 것 같이 빠르군요. 그러면 오늘 또 뭔가 새로운 걸 나면 여러분이 더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는데 진도는 재밌는데 과제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예.
예, 다 그래요. 이게 내용은 들어오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또 막상 코딩을 해야 되고 막 그 일주일 안에 답을 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저는 그림도 그려오라고 그러면은 예, 환장을 노르시죠. 아, 그래서 그럼 요번 한 주는 코딩을 좀 쉬어볼까요? 요번 한 주는 그러면은 무언가 새로운 걸 코딩하는 거는 잠깐 스탑하는 대신 지금 각 조마다 지금 문제가 조금씩 다 있죠. 그 예를 들면은 스트레칭 코디네이트에서 ppm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그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줬는데 예, 우리가 예, 의도하는 NC, QC가 잘 안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거를 바로 잡는데 쓰는 일주일이라고 칩시다. 요번 한 주는 그걸 합시다. 예, 각 조별로 그럼 이제 조장이 또 임무 분담을 나눠서 예, 너는 저 코드를 잘 들여다보거라. 예, 나는 이 코드를 들여다보겠다.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게 이니셜 사운딩. 그죠? 이니셜 사운딩 그거 제가 원하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G하고 세타는 G하고 세타하고 QV. 예, G, 세타, QV를 줬을 때 예,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코드는 개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드백션 코드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잘 계산이 되는 상황까지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DSD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Drop Size Distribution. 예, 그래서 Initial DSD. 예, 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 뚝딱뚝딱 잘 들어가게 하는 요 지금 크게 세 개의 테마가 지금 있죠. 예, 요 세 개의 테마를 지금 이미 뭐 얼추 돼 있어요. 예, 얼추 돼 있죠. 예, 왜냐면 컨스턴트 그레이드에서 잘 돌아가고 예, 뭐 얼추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수렴하면 이상해진다든지 뭐 스트레칭 코디네이트에서는 이상한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예, 일주일을 씁시다.